얼마 동안 전수받는 거 아니 약 100년 정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로마의 기득권이 되자 기존의 라틴계와 사비니계가 반발을 일으킵니다.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에트루리아 왕들은 이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새로운 정치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게 뭔가 하니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을 그 당시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레스푸블리카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스는 뭔가 하니 것, 어떤 것 할 때 것이고 푸블리카는 공공의 이라는 뜻입니다. 레스푸블리카, 그러니까 공공의 것.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리퍼블릭이 되는 거죠. 공화정 초기에는 로마가 이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성벽도 세워졌죠. 그죠? 근데 이 성벽이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외부의 위험이 있었다는 뜻이죠. 사실 공화정이 시작되고 나서 로마는 그 외적의 침입을 받습니다. 390년에 이탈리아 반도 북쪽에 살던 켈트족이 대거 로마로 침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되고 나서 로마를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는데 이때 재건을 상당히 좀 급박하게 합니다. 급속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너무 급속하게 했기 때문에 로마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어수선해졌습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 때는 길도 쫙 나고 뭐예요? 대부분 이렇게 격자형으로 했는데 로마는 그게 아니라 상당히 좀 어수선해졌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로마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격자형 도시를 세우기는 사실은 힘든 곳입니다. 어수선하게 된 이 로마의 시가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 어느 정도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네로 황제 때 다시 또 정돈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고대 로마라는 도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라티노 언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팔라티노 언덕은 공화정 후반에 들어서 그 귀족들이 상당히 선호했던 그 주택지로 승격이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택지로 이렇게 선호했는가 하니 로마는 여름 되면 날씨가 좀 덥습니다. 더운데 이 팔라티노 언덕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좀 시원해요. 또 하나 장점이 뭔가 하니 팔라티노 언덕 아래에 큰 그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팔라티노 언덕에 자기 집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자기가 직접 지은 건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집을 삽니다. 호르텐시우스라는 그 변호사의 집을 사서 이제 주민등록을 팔라티노 언덕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팔라티노 언덕이 황제들이 사는 이제 언덕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와 같이 엄청나게 큰 황궁이 세워지게 되는데 팔라티노 언덕 위에 세워진 황궁이라고 해서 팔라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팔라티움이란 말은 나중에 이탈리아 말로는 팔라조가 됩니다. 이 말이 영어로 넘어가서는 팰리스가 됩니다. 궁전을 뜻하는 영어의 팰리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포룸은 나중에 이제 이름이 길어집니다. 포룸 로마눔이라고 이제 이름이 길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포로 로마노라 그럽니다. 자, 포룸 로마눔은 나중에 로마 제국의 또는 로마 공화정 후반에 이 아주 중심 중의 중심가가 됩니다. 이곳에는 법정 또는 행정부, 신전 또는 문화원 이런 것들이 다 몰려있는 중심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캄피돌리오 언덕에서는 유피테르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유피테르 신전이 캄피돌리오 언덕에 세워진 이래로 다른 신전들도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특히 그 유피테르 신의 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노 신, 유노 여신에게도 바쳐진 신전이 별도로 세워지는데 그때 이 유노 신전의 이름이 뭔가 하니 유노 모네타 신전이었습니다.
유노 모네타 신전. 모네타가 뜻이 뭔가 하니 경고를 하는 자, 충고를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세우면서 유노 신전한테 바치는 신전을 세우면서 로마 사람들은 그 여신이시여 우리에게 위험에 다칠 때나 재난을 당할 때 미리 우리에게 좀 경고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원을 그 안에 담은 그런 신전입니다. 자, 이 유노 모네타 신전 아랫부분에는 나중에 일종의 조폐 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동전을 만들어요. 예? 동전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 동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유노 모네타 신전에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모네타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모네타, 동전이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말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뒤에가 좀 이렇게 좀 일그러져 가지고 머네라고 발음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어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게 마니가 됐어요. 자, 이 campidoglio 언덕이 이와 같이 신전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니까 로마에서 가장 이제 신성한 언덕이 된 거죠. 그죠? 로마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팔라티노 언덕은 정치적인 중심지로, 포룸은 로마 최초 도시광장으로, 캠피돌리오 광장은 미켈란젤로에 의해 세계의 머리로 변모했다. 이들은 그렇게 로마의 핵심적인 장소로 발전해간다. 자, 캠피돌리오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포로 로마노의 그 옛 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콜로세움이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팔라티노 언덕입니다. 팔라티노 언덕은 이제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이 뭔가 하니 아까 말한 그 황제의 황궁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황궁의 유적입니다. 이 또 팔라티노 언덕에는 이와 같은 그 옛날의 그 오두막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발견을 했는데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연도가 대략 기원전 750년 정도로 되는 걸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팔라티노 언덕에서 살았던 사람의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의 그 집이었겠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로물루스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로물루스의 집이 있는지 아니었는지는 이제 아무런 그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전설이 물론 전설 같이 들리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 진실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팔라티노 언덕과 포rum은 보시다시피 전부 이제 폐허로 남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캠피돌리오 언덕은 이와 같이 1500년대에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완전히 버려져 있던 이 캠피돌리오 언덕을 이와 같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우아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물론 미켈란젤로는 완성된 걸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을 감아보면은 캠피돌리오 언덕을 오를 때는 사실 저쪽에서 오르는데 캠피돌리오 언덕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세 개의 건물이 이 광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광장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상한 뭐랄까요? 아주 포근한 그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아주 묘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한 거 보면은 그 기둥이나 창문이나 심지어 계단이나 바닥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통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캠피돌리오 언덕이 세계의 머리라는 그런 암시를 또 받게 됩니다. 이 패턴 디자인을 보면은 광장 패턴 디자인을 감아보면은 이게 큰 그 타원형 틀 안에 이게 별빛처럼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죠. 이게 사실 12방입니다만은 이게 뭔가 하니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캠피돌리오 언덕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카톨릭의 수도였죠. 그죠? 자, 이
캠피돌리오의 언덕이 옛날 이름이 뭔가 하니 카피톨리움이었습니다. 카피톨리움.